해시태그 67세 박영희의 고백 20년 절친과 연인이 벌인 치밀한 사기극. 평생 모은 3억 2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65세의 저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석양이 지는 저녁 7시.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잔잔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모든 게 저의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린 치밀한 연기였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박영희입니다. 3년 전, 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20년 지기 절친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함께 저를 속인 거였죠. 갑자기 달라진 절친 정숙이 2022년 봄. 이정숙, 63세. 제 20년 지기 절친이에요. 둘 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였죠. 그런데 정숙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 식사할 때마다 내가 쏠게 하며 계산 담당. 스마트폰으로 뭔가 계속 확인하며 또 수익 났네. 중얼거림. 정수가, 너 복권 맞았어? 정수기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언니가 준비되면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더 궁금하게 만들었죠. 2개월 후 드디어 정수기가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사실 나 건강식품 사업하고 있어. 회원들끼리만 거래하는 특별한 회사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다단계가 아니야. 정식 회사고 제품도 정말 좋아. 지난달에만 300만 원 벌었어. 그리고 통장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큰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2022년 7월 16일 정수기가 저를 세미나에 데려갔어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회의실.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가득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구체적인 제품 설명보다는 성공, 기회, 꿈 같은 단어만 반복. 질문하려 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며 회피.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성민, 59세. 키 175cm, 반듯한 인상, 깔끔한 네이비 정장. 은발이 살짝 섞인 머리가 품격 있어 보였어요. 처음 오셨죠? 저는 이 회사 교육이사 김성민입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제 손에 닿았는데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함께 하실까요? 고급 한식당에서의 첫 데이트. 강남 고급 한식당에서의 저녁. 성민 씨는 정말 완벽한 신사였어요. 식사 중간에 비가 내리자 재빠르게 자신의 재킷을 제 어깨에 걸쳐주더라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혼자 지내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어요.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공통점이 너무 많았어요. 둘 다 배우자를 여의었고, 그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경제적 걱정이 있고, 현관문 앞에서 성민 씨가 제 볼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이었거든요. 매일이 꿈 같았던 3개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매번 작은 선물도 가져오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성민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무릎 보호대를 사와주고, 혈압약 먹는 시간을 챙겨주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고, 영희 씨, 당신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이런 말을 60대 중반에 들을 줄 몰랐어요. 거울 앞에서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프러포즈와 달콤한 약속. 교제 3개월째 성민 씨가 프러포즈했어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한강공원에서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니. 내년 봄에 조용히 혼인신고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갈까요? 제주도. 남편과 신혼여행도 못 가봤는데. 그때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좀 해볼까요? 연수익률 30% 보장되는 VIP 상품이 있어요. 위험하지는 않나요? 제가 직접 관리해드릴 테니까.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첫 번째 투자 1천만 원. 결국 1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2022년 11월. 정수기도 부추겼어요. 언니, 성민 씨 같은 분 놓치면 안 돼. 나도 벌써 총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매달 150만 원씩 들어와. 계약서도 있었어요. 회사 직인도 찍혀 있고 성민 씨 서명도 있고. 2개월 후 정말로 62만 원이 들어왔어요. 봐요, 영희 씨. 약속대로 수익 나왔죠? 성민 씨가 제 통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정수기는 계속 성공 사례를 들려줬어요. 어제 또 200만 원 수익 났어. 이제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있어. 우리 둘 다 노후 걱정 없겠다. 비싼 식당에서 밥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언니도 더 투자해봐. 나는 이제 VIP 회원이라서 더 좋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그때는 몰랐어요. 정수기가 받은 그 돈들이 다른 피해자들이 낸 돈이었다는 걸. 그리고 정수기도 결국에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3편 거대한 함정에 빠지다. 더 큰 투자 제안. 2023년 2월 성민 씨가 더 큰 투자를 제안했어요. 영희 씨,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해외 투자 상품을 런칭하는데 VIP 회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요? 최소 5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연수익률이 50%예요. 1년이면 2,500만 원 수익이죠. 5천만 원. 제 전 재산의 반이었어요. 너무 큰 돈인데. 걱정 마세요. 3개월마다 원금의 일부를 찾을 수 있어요. 위험하면 언제든 빼면 되죠. 정수기의 강력한 추천. 정수기도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언니, 나도 1억 투자했어. 벌써 첫 달 수익으로 400만 원 들어왔다고. 통장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큰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기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우리 나이에 이런 수익 내는 게 어디 있어? 결국 5천만 원을 추가 투자했어요. 2023년 3월. 첫 번째 경고 신호. 첫 달에는 약속대로 208만 원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이상했어요. 성민 씨, 이번 달 수익은 언제 들어와요? 아, 해외 투자라서 정산이 좀 늦어져요. 다음 주에는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그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하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023년 6월 성민 씨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영희 씨, 큰일이에요. 회사가 자금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추가 투자를 해서 회사를 살려야 해요. 그래야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건질 수 있어요. 더 투자하라고요? 마지막이에요. 2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모든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정수기도 전화했어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언니, 나도 추가로 3천만 원 더 넣었어. 안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다 잃어버려. 공포에 질린 저는 남은 전 재산 2,200만 원을 모두 투자했어요. 일주일 후 성민 씨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패닉이 몰려왔어요. 밤새 전화를 100번도 넘게 걸었어요. 카카오톡, 문자.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새벽 4시 잠옷 차림으로 강남 사무실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나 성민 씨가 나타날까봐.
하지만 오전 10시가 되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벽에 붙어있던 회사 간판도 떼어낸 자리만 남아 있었고요. 언제 이사 가셨어요? 건물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 달 전쯤요. 야반도주 하듯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임대료도 밀리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정수기에게 전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수가, 성민 씨랑 연락돼. 언니, 나도 못 받겠어. 나도 속은 것 같아. 속은 것 같다고? 너도 몰랐다는 거야? 정수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수기도 피해자였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공범이었다가 나중에 자신도 속은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의 수법은 정말 치밀했어요. 1단계 정수기 같은 사람을 먼저 포섭해서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함. 2단계 그 사람을 통해 주변 지인들 저 같은 사람을 끌어들임. 3단계 로맨스까지 동원해서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듦. 4단계 마지막에 회사 위기 상황을 연출해서 남은 재산까지 모두 빼앗음. 정수기는 처음에는 정말 돈을 받았어요. 3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저를 확신시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돈은 저 같은 다음 피해자들이 낸 돈이었어요. 폰지 사기의 전형이었던 거예요. 앞사람 돈으로 뒷사람에게 수익을 주고 점점 더 큰 돈을 끌어모으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가지고 도망치는 사편 무너진 삶과 다시 일어서기. 절망의 나날들. 총 8,200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현실이 실감났어요.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잔고 17만 원. 이것도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에요. 성민 씨가 선물해준 반지를 집어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떨어지는 소리가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냉장고 앞에 서 있어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성민 씨의 따뜻했던 손길, 달콤했던 말들, 여보, 사랑해요라고 속삭였던 그 목소리까지 모든 게 연기였다니.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싶어서. 딸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며칠째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딸의 눈으로 본 순간 정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뺨은 푹 꺼지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고.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날렸다고. 딸한테 어떻게 말해요?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더 무거웠어요. 신고는 했지만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어요. 김성민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회사도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로맨스 사기는 증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해자들이 워낙 치밀하거든요. 결국 제가 받은 건 사기죄로 신고 접수증 한 장뿐이었어요. 며칠 후 정수기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정수기도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 비싼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언니,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나도 마지막에 3천만 원 더 뜯겼어. 정수가, 너도 처음엔 모르고 당한 거야? 정수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떨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중간에 알았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 나도 너무 많이 투자해서. 중간에 알았다고? 그럼 날 속인 거야? 언니, 그게 아니야. 나도 마지막엔 다 잃었다고. 정수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처음에 성민 씨가 나한테 접근했을 때 정말 돈을 줬어. 3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나도 믿었어. 그리고 언니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 언니도 외롭게 지내는 거 보기 안쓰러웠거든. 정수기도 총 8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회사를 살려야 한다며 추가로 투자한 돈까지.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두 사람이 울었어요. 67년, 6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언니, 우리 경찰서 같이 가자. 그놈들 꼭 잡아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그 어둠 속에서 찾은 작은 빛. 한 달 동안 집에만 있다가 우연히 TV에서 나와 비슷한 피해자 인터뷰를 봤어요. 60대 할머니가 화면에 나와서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도 연인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인터넷으로 로맨스 스캠 피해자 카페를 찾았어요.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제가 떨리는 손으로 클릭.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와 비슷한 피해자들이 수백 명이나 되더라고요. 67세.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지내다가 연인 사기당했어요. 절친이 소개해준 남자에게 전 재산 날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울었어요. 제 이야기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8천만 원 잃었습니다. 20년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혼자 너무 힘들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혼자 아니세요. 우리가 있어요.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어요. 오프라인 모임 나오세요. 처음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다른 분들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희망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 피해자에서 예방활동가로. 지금은 중장년 금융사기 예방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매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사기 예방 교육을 해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조심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3년 전 그날 밤 한강공원 벤치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가짜였어요. 하지만 지금 피해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위로와 격려는 진짜예요. 중장년층을 노리는 로맨스 사기의 특징. 1. 절친한 지인의 소개 가장 위험해요. 2. 고급 장소에서의 만남 신뢰감을 주려는 수법. 3. 공통점이 너무 많은 사전에 조사해서 맞춰온 거예요. 4. 로맨스와 투자의 연결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같은 말. 5. 작은 성공으로 큰 투자 유도 처음엔 정말 돈을 줘요. 6. 긴급 상황 조성 마지막에 지금 아니면 모든 걸 잃어. 제발 이런 상황이 되면 의심해주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투자를 권할 때, 친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할 때, 너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라고 할 때, 계약서가 있어도 회사 주소가 애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저는 8,200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는 보람.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속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부디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같은 피해자 모임에 나와주세요.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박영희님은 현재 중장년 금융사기 예방 모임 대표로 활동하며 매주 서울 및 수도권 복지관에서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복지관을 통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